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T와 관련된 철학이랄까 담론 이런 걸 살펴보려고 하고, 우리한테 특히 한국 에 익숙한 독일의 철학자 한 사람, 미국의 철학자 한 사람, 이름 들으면 들어본 적 있는 하버마스, 뭐, 김지아 시인이라든지 송두율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이랑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 분들이랑. 그리고 또 샌델,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대히트를 쳤죠. 그게 10 몇 년 됐죠.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엊그제 같은데 한 2010년보다 이전이었으니까 10 몇 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도 지금 이제 노인이 됐겠죠. 그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중년 그런 느낌. 우리나라에도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BT 유전공학 관련해서도 이 사람들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독일 철학자인 하브마스는 약간 독일스럽지 않은 얘기를 좀 하고, 미국 사람인 샌델은 약간 미국 사람적이지 않은 얘기를 한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유전공학 BT랑 관련해서 BT가 가장 많이 일단 나중에라도 진짜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은 의료 부분이거든요. 의료 의학 부분에 BT가 굉장히 많이 쓰일 텐데, 물론 BT적인 아이디어가 IT 쪽으로 와서 다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지만은, BT 자체로 쓰이는 건 그런 게 많을 텐데, 그런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향상의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유전공학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카스 같은 걸 마시면서 이렇게 딱 정신을 차릴 수도 있고, 또 이 알통 스테로이드 그런 거 있죠. 그걸 몰라가지고. 아령은 듭니다. 아령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드는데, 그런 거를 하면은 이제 김동현 선수 UFC에서 진짜 맨 몸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게 엄청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많은 약물들을 하기 때문에. 약물들 그걸 향상시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윤리적 그것도 하나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리가 된단 말이죠. 하버마스 말대로 담론의 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자국의 기본적인 흐름이랑 좀 다른. 그러면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은 뭐 니체도 그렇고, 독일은 좀 이성과 관계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이성을, 공론의 장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도구일 뿐이고, 아주 여러 가지 탐색들을 거기 철학자들이 많이 해나가기도 하고, 또 아주 이성적인 것도 하고, 아주 이성과는 좀 다른 길, 광기라고 할 수는 없고, 정치에선 광기가 있었지만은 광기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또 통찰력을 주는 방식으로도 니체 이후로 많이 가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역시 그래도 이성이다. 이성의 불완전한 데까지 밖에 못 가서 그렇지 이성이다 해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우에서도 좌에서도 다 싫어하는 그런 스탠스였고, 그렇습니다. 말을 하자 이거니까는 이제 이분이 지금도, 이분은 한 거의 100살 되실 것 같고,
샌델 이분도 그냥 젊은 분이라고 생각을 이제 했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노인분이 되셨겠죠. 60대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6, 70 이렇게. 근데 이분은 이제 뭐냐면은 원래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그걸 했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미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영미권은 실용주의적이고 철학과도 막 그런 막 알듯 모를 듯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윤리학해요, 윤리학. 그래서 정의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따져보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던 양반이 선생님이 그 하버드 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진 중에 윤리학 하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도 이거 윤리학 하는 분이고, 롤스의 정의론이 한동안을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합리적인 정의론으로서 실용적이면서도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러니까 경험론과 진화론이 거기에 기반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관념론적이지 않은 어떤 합리론. 근데 이분은 그거랑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동양적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공동체주의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그 기본적인 토양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유전공학이 그냥 치료나 이런 게 아니라 뭐 향상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약물이나 이 정도가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생학이 되는 거죠. 우생학적인. 근데 우생학도 이제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권위주의적 우생학, 나치. 그런 식으로 하는 우생학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도 뭘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는 예시를 들기가 좀 그렇네. 이거는 유명한 그 방송인 중에서 그 그러니까 정자은행에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한 그 방송인이 있는데,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애기도 이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개인 차원이 아니라 좀 넘어서 봤을 때 그거는 유전을 조작한 건 아니고 좋은 유전자를 뭐 거기에 뭐 어마어마 머리 좋고 막 인물 좋고 그런 사람들의 정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 그 개인에 대해서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개인의 사적 프라이버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그런 것뿐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조작을 이제 할 수가 있는, 점점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시기에 그 두 사람, 방금 말했던 하버마스, 우리에게 익숙한 하버마스, 그리고 샌드, 둘 다 익숙해요, 우리나라에. 근데 둘 다 반대예요, 반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치식이 아니라 그런 식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우생학이라고 해요. 자유주의적.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왜 나쁘냐. 근데 하버마스도 샌델도 반대를 해요. 그건 이제 주장이고, 우리 이제는 근거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좀 이렇게 생각을 기술이 막 발전을 하고 그거랑 관련해서 뒤치다꺼리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IT가 발달하면은, 자율주행이 발달하면 법규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비트가 발달하면은 거기에 관한 윤리들이 또 정립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뒤치다꺼리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대표적으로 이제 그 두 분은 거의 이제 현대인이거든요. 현대인. 연배들이 이제 꽤 되셨지만은, 나도 현대 사람인데 벌써 중년이 돼버렸잖아. 내가 완전히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춤도 잘 추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 서론이 기네. 요즘에 노동으로 하는 거라서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풀어가면서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치료가 아니라 기능 향상 그 방식으로 했을 때 하버마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 아니야?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불평등한 것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근거로 비판을 해요. 평등이야말로 중요한 거야. 평등한 관계,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사람들이 담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야말로 중요한데, 유전 조작으로 우생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아이는 부모와 이미 평등한 관계에서 깨져버린다는 얘기. 뭐 그에 대한 반론도 있지. 그냥 태어나도 특정한 조건을 태어나잖아요. 이를테면은 저처럼 이렇게 슬림한 형태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꺼운 형태로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 그런 것도 다 그냥 랜덤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선택을 한다고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익숙한 그 두 철학자, 사상가들의 입장은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그 생각에서는 치료하고 향상하고 이 경계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애매해서 굉장히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평등,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할 샌들 같은 경우 연대의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네, 그건 이제 천천히 나가고.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 제시가 되는 게 뭐냐, 윤리적으로 주체성을 뺏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차두리는 분명히 로봇일 거예요, 그죠? 차두리가 만약에 유전 조작으로 이 외피가 약간 강철 비슷한 신소재이고, 뭐 유전적으로 심폐 능력이 로봇 수준이다. 지금 제가 그냥 예를 그렇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차미네이터 이거 예전에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일본이랑 할 때 픽픽 쓰러지는 거. 그러면은 그렇게 된 경우에 거기에 이제 그 만화 카툰으로 막 나왔던 게 뭐냐면은 차범근이 차두리가 뛸 때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조종하느라고. 그러면은 차두리에겐 주체성이 없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아까 어떤 비트적인 방식으로 치료가 아니라 향상으로 했을 때는, 향상으로 해서 픽픽 쓰러뜨리고 드리블하면서 옆에서 아무리 따라붙어도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차두리가 때린 게 아닌데 차두리한테 부딪혀서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막 그냥 한 70m 질주해가지고 크로스 좀 어설프게 올려주고 막 이런 거. 요즘엔 크로스라고 안 하나? 센터링, 크로스, 하여튼 그런 거를 하는데, 주체성. 근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 흐름은 이해가 가시죠? 평등, 그리고 주체성. 진짜 나냐 아니면 로봇이냐? 그 로봇의 설계자야말로, 즉 차범근 선생이야말로 그 질주의 주체인 거지 차두리가 아니라 이거야. 만약에 차두리가 진짜로 유전공학적으로 이렇게 로봇이라면, 그죠? 그럼 실제로 그건 끄덕일 수 있는 거잖아. 차두리의 질주는 사실은 차범근의 작품인 거잖아. 차범근이 다 이 비트적으로 설계를 한 거야. 인공지능 이거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샌델은 그게 아니라 주체성 과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책임의 과잉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연대랑 연결을 시키는데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두리가
달리기는 빠른데 픽 쓰러져 버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게 유전공학적인 그 향상을 하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폭넓게 수용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면 차범근이 욕을 먹는다 이거야. 차범근이나 차두리가 아니 왜 그 시술을 안 했냐? 어? 강철 표피, 어? 그걸로 했으면은 다 외국 등치 큰 사람 그 예전에 비에리인가 이탈리아랑 2002년 때 비에리가 막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일본 선수들은 그냥 추풍 낙엽이고 그 시술을 했어야지 하는 책임 과잉의 문제가 생기고 개인으로 쪼그라드는 거야. 이제 그 유전 조작이 광범위해졌을 때는 개인이 개인으로 계속 쪼그라드는 거야. 연대가 아닌 거야. 그건 이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생각, 어떤 타고난 능력, 엄청나게 잘 뛰어. 손흥민도 잘 뛰지. 차범근 선수가 진짜 잘 뛰었죠. 차범근 선수가 완전히 그냥 정말 질주하는 말처럼 이렇게 드리블 하면서. 근데 그것은 찬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고마워해야 한다 이거야. 랜덤으로 자신한테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전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랜덤으로 받은 거야.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랬을 때는 그것은 공유되는 거라는 거야. 대한민국의 원천 기술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야. 머리가 막 되게 좋고 어떤 수완이 되게 좋고 뭐 어떤 잔머리를 되게 잘 쓰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정치 영역이 됐건 아니면은 다른 산업 영역이 됐건 그런 데에서 그 연대된 속에서 그 능력을 써야 되는 그런 것인데 만약에 그 조작을 해서 향상하는 그런 조작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연대하지 않을 거거든. 공유 자원이 아니니까. 그 능력이 선물을 받은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룰스의 이성적인 정의론이랑 굉장히 이제 그걸 비판하면서 뜬 양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버마스도 그렇고 샌들도 그렇고 책이나 이 사상 하나하나 이렇게 보려면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독일 전체 그 철학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미권 철학 전체의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단순화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유전 조작과 관련해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연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냥 능력일 때는 그게 연대의 어떤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유전적으로 할 때는 개개인으로 쪼개져 버린다는 거야. 원래 이제 그 서구적인 그 가치에서는 개인주의, 개개인 딱딱 쪼개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샌델 선생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주를 받은 것이고 선물을 받은 것이고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결국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누군가 부상해서 치료를 통해서 비트적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돼. 그럼 이제 그건 끄덕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좋은 상태로 되기 위한 어떤 비트적인 시술을 해. 처리를 해. 조작을 해. 그거랑 전자와 후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런 또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윤리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탐론의 장에서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생각해보고 성찰해보고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서 또 부연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요약만 하자.
이제 하브마스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이고 우리나라 지식인들과 좀 교류가 있었고, 그 하 선생님 밑에서 이제 배운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교류가 그렇죠, 그런 교류가 있었던 분들이 있고, 근데 그분은 좌파에서도 싫어했고 독일 내에 우파에서도 싫어했고 그래요. 좌파에서는 부르주아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양쪽 다 싫어하는 합리적인 이성을 중시하는 또 담론과 대화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조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평등이 깨진다라는 거야. 평등.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간 생각으로 가면은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 차두리가 차두리냐 아니면 차두리를 조종하고 있는 차범근 박사가 이제 설계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콘센트 11자로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럼 그게 주체잖아. 근데 그걸 뒤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체성 과잉이다, 자기가 과잉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유전적인 조작을 한다면, 향상의 목적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샌델인데, 샌델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인이고 철학자인데 그 이전에 롤스의 정의론, 이성적 정의론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적인 정의론이고, 롤스의 정의론까지 설명을 하려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뭐 이런 게 있죠. 베일의 장막에 쌓여서, 그것도 이제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긴 한데, 그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인데,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공동체주의, 연대를 되게 중시해요. 그 정의에서도.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오히려 주체성 과잉이 되면서 책임 과잉,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과잉으로 지 혼자 다 잘나게 이렇게 조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과 연대 대상이 아닌 거야. 근데 자신이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차범근이야. 그럼 공을 차면서도 되게 빨라. 그러면 그것은 선물이라는 거지. 그리고 연대, 이 공동체 그 연대 안에서 쓰이는 재능인 것이고, 그래서 차범근 선생님이 그 많은 진짜 쓰임을 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어디죠? 말레이시아,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럽이랑 겨루고 이런 때가 아니라 동남아하고 겨루고 그럴 때거든요. 그때는 진짜 스포츠 그런 국가 대항전이 다 TV에 이제 막 중계가 되고 했죠. 그럴 때 막 혼자서 막 몇 골 넣고 막 뒤집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86 그 멕시코 월드컵인가, 그때 나왔었고, 마라도나 나올 때.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이제 한 거지. 그리고 그 재능이 이제 유전적으로 조금 약간 열화 버전으로 물론 차두리 선수 대단한 선수죠. 대단한 선수지만 차범근 선수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 차두리도 선물이기 때문에 국가대표에서 연대하면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철학자가 유전적으로 유전 조작에 의해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어떤 향상의 목적, 우생학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근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보고, 우리한테 이름은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이 가지고 있는 이제 큰 어떤 방향 같은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